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새로운 다극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생들이 좌파 교육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화를 시도하고 있고 북극해에서 실크로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 국제경제 포럼에서 새로운 다극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보스턴 교회 벌링턴의 중학생들이 지역 공립학교에서 6가지 색깔 무지개 여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샬 사이먼즈 중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현충일 연휴 6월 2일에 성소수자 변태를 기념하는 프라이드 스피릿 데이 행사를 열었고 학생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샬 사이먼즈의 많은 학생들이 프라이드 정신의 날에 USA are my pronouns라고 외치면서 간판, 현수막, 깃발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LGBT 변태를 기리기 위해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옷을 입은 교사들을 증오의 눈으로 노려봤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젊은이들이 성소수자 자부심에 반대하고 박해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을 보는 것은 확실히 신선한 공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똑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기독교 가치를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홈스쿨링에 반대합니다. 홈스쿨링을 받은 학생들은 공립학교의 좌파 커리큘럼에 세뇌되지 않습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국제 바칼로레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일본에서는 좌파의 세뇌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주입과 암기를 대체하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전혀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1960년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가 시작했고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의 핵심 공통 교과목은 지식이론, Theory of Knowledge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했고 대구교육청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개혁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세뇌가 완전히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국제 바칼로레아 전면 도입으로 좌파의 세뇌가 불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화로 영원한 전쟁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이스라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오랫동안 해왔던 것과 유사한 영구적이고 순환적인 무기 선적과 대외 원조 약속이 포함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데이빗 sak스는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 지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10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장기 안전보장으로 구성되며 무기, 탄약, 현재의 반격이나 선거 일정의 운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을 포함한다. 미국은 반격에 실패하더라도 지원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도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극해 실크로드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해빙으로 인해 1년 중 특정 시기에 북극해를 통과하는 해상 항로가 곧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축된 항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적 북극해 항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해운 경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중국에서 로테르담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2021년 에버 기븐이라는 선박이 7일 동안 수에즈 운하의 통행을 막는 바람에 이 해운 경로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북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운 경로의 경제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국이 1대1로 이니셔티브를 북극해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는데 독일의 언론사 도이치 벨레에 따르면 미국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는 돈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세인트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은 서구의 다보스 포럼과 같은 것으로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비즈니스 및 지구 경제학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논의하는 최고의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탐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스피프, 세인트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 스피프는 다극성 멀티폴래리티의 축소판입니다. 이곳은 지적인 잔치입니다. 완벽한 노출을 찾아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는 짜릿한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넓이와 깊이를 며칠 만에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 세션 How the Russian Economy Will Develop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서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안톤 실루아노브 재무장관, 막심 오레슈킨 푸틴 최고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나비울리나는 이제 상호 운영성이 러시아 지부 시스템이 글로벌 시스템에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적 민영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유지, 낮은 인플레이션을 강조했습니다. 실루아노브는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국가의 중요성과 보조금 축소의 필요성, 그리고 거시적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레슈키는 실루아노브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달러리제이션, 탈달러화 패널에서는 미국 달러에서 파트너십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광범위한 국가 컨소시엄이 감독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초국가적 통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브릭스의 중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철학자 알렉산더 두긴이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과 미래의 발전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두긴은 유럽의 인종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양은 자신이 유일한 주체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개발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두긴은 러시아가 서방에 통합되면 미래가 없다면서 러시아가 주권을 선언하고 서방을 여러 주체들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브릭스 토론에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13억 인구가 압도적으로 젊습니다. 아세안이 경제협력 및 러시아 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패널에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연결은 윤속 물류 디지털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달러화를 우회하는 지부 시스템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인트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이 참여하는 국가들의 총 요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G7과 병행하는 새로운 다극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